같고요. 네.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송기영 교수는 지난주까지 중국 영화에 이어 오늘부터 일본 영화를 볼 건데 그 첫 스타트로 그 많은 영화 중에 100년이 남을 영화로 꼽은 구로사와 아키라의 난입니다. 왜 하필 난이었을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듣겠습니다.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는 워낙 그 뭐 여러 가지로 악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총 사격 장면들 보면 우리가 그 임진왜란 때 얘들 조총들한테 정말 맞아요. 엄청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일본 작품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볼 때 좀 여러 가지로 착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그런 거 있고 어쨌든 아시아권 특히 동아시아권에서 이제 이 영화라는 장르나 20세기나 21세기나 19세기 아편 전쟁 이후로 서세 동점, 서양이 역사를 주도했는데 그 영화가 특히 그랬죠. 영화 우리가 알면 다 헐리우드 스타들의 키스 장면 뭐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죠? 네. 그런 이제 영화판에서도 그러니까 아시아 또는 좀 더 줄여서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그 동북아,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 중국, 일본이 세 나라의 힘이 발휘하기 시작한 첫 번째 감독이 구로사와 아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950년대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라쇼몽으로 금상을 탔는데 베니스 영화제일 거예요. 베니스 영화제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냥 서양인들이 의아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시아 영화라는 게 존재도 없었어요. 근데 51년이니까 52년에 라쇼몽이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바람에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의 영화의 존재를 일본 영화의 존재를 알기 시작했고 동아시아 일본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1950년대 구로사와 아키라 말고 일본의 몇몇 감독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유명한 감독들인데 그 영화가 우리가 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뭐 동경 이야기나 뭐 이런 재미없는데 미초구치 겐지 그다음에 뭐지? 오주 야스히로. 근데 자관 그런 그 1950년대 많은 그 서양 영화제에서 일본 감독들이 구로사와 아키라 이후로 상을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영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60년대는 홍콩 영화, 무술 영화,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중국 영화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90년대와 2000년대 됐는데 그런 그 동북아시아의 세계 영화 시장 진출의 첫 번째 주자가 구로사와 아키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1950년대, 60년대는 일본 최고의 감독이었어요. 일본 최고의 감독인데 이 사람이 아마 사무라이 집안 출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집안 출신인데 그래도 계급 있네요. 원래 이제 미술을 상당히 잘해서 하여튼 구로사와 아키라가 1950년대, 60년대 최고의 감독이었는데 70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도데스카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실 텐데 그 도데스카덴 영화를 구로사와 아키라가 일본에서 최고의 감독이었지만 일본 영화사들은 구로사와 아키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워낙 예산을 많이 쓰니까. 돈을? 워낙 예산을 많이 쓰니까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그 1950년대, 60년대 전성기가 지났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72년인가에 도데스카덴이라는 영화를 처음으로 카나다로 찍었는데 그것이 아주 흥행에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구로사와 아키라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나 너무 크게 놀랐어. 결과대로 되지 않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다시 재기하려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서양 감독들이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 만든 조지 루카스, 스티븐 스필버그, 프란시스 코폴라 이런 사람들이 돈을 대가지고 만든 영화가 각계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돈을 많이 드니까 일본 영화사에서는 이제 저 영감 지났어. 야, 저 영감 한번 갔다. 그래가지고 구로사와 아키라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 도라라는 태평양 진주만 전쟁 만든 영화를 미국에서 기획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일본 감독, 한 사람은 서양 감독을 쓰는데 맨 처음에는 데이비드 린, 아라비아 로렌스를 만든 데이비드 린이라고 구로사와 아키라를 같이 초빙했는데 데이비드 린은 안 하고 구로사와 아키라가 작업을 하다가 서양인들이 도저히 저 미친 영감하고 못하겠다. 그래서 해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로사와 아키라가 굉장한 그런 게 스트레스 시달렸는데
그러다 하여튼 나중에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가 저 조지 루카스가 그 영화사들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네. 왜냐면 스타워즈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구로사와 아키라의 그 흑백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영화인데 그거에 많은 영화를 봐서 특히 미국 감독들이 구로사와 아키라를 그러니까 스필버그, 루카스, 그다음에 프란시스 코폴라 이런 친구들이 구로사와 아키라를 완전히 완전히 존경하고 우리 스승이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만든 영화가 각계무사입니다. 각계무사도 잘 만들었죠. 각계무사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도 이제 일본에서는 계속 그래도 불구하고 각계무사는 크게 성공했죠. 네. 대성공을 했지만 그래도 일본에서는 저 영감이 너무 돈을 많이 잡아보니까 아무도 못 되는데 프랑스 제작자가 이 란에 대한 제작비를 댔습니다. 프랑스 영화사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구로사와 아키라를 보는 눈이 흑택명이죠. 흑택명.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저도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닐 때 일본 사람들을 지금처럼 아베 신따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한자대로 불렀다고. 그러니까 구로사와 아키라가 우리말로 흑택명이에요. 한자로. 흑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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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택명인데 그래서 이게 85년작이죠. 네. 이거는 프랑스 제작자가 돈을 내서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들 구미는 어떨지 모르지만 구로사와 아키라를 최고작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작인데 워낙 대단한 감독이죠. 그래서 그 위키페디아나 이런 데 보면 구로사와 아키라에 대한 글은 서양의 어떤 유명한 감독 못지않게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 언론에서 아시아를 빛난 5명, 각 분야에서 아시아를 빛난 5명을 꼽았는데 예술 문화 부분에서는 구로사와 아키라를 꼽을 정도였어요. 간디가 꼽히고 또 누가 꼽혔더라? 제가 좀 경제 분야에서는 소니를 만든 사람 그리고 이런데 이 예술 문화 분야에서는 구로사와 아키라가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그쵸. 세계적인 감독이라서 이 영화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지나치게 연극적인 부분이 많고 좀 그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하여튼 세계적인 걸작이고 여기 나오는 세트는 다 지어가지고 실제로 지어서 CG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다 불태운 거예요. 진짜요? 그럼 저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영화는 지금까지 당시까지 만들어진 일본 영화 중에서 최고의 제작비를 자랑하는데 구로사와 아키라가 지금 훅강님 말씀하신 대로 구로사와 아키라와 라쇼몽도 그렇고 라쇼몽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인데 그 흑백인데 좀 그렇고 그 다음에 7인의 사무라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영화로 헐리우드에서 제일 먼저 그 리메이크한 영화의 원본이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그게 뭐 황해 서부의 7인인가 뭐 이런 거로 하고 여러 번 리메이크 됐어요. 그래서 구로사와 아키라만큼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서양에서 리메이크 많이 된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그 7인의 사무라이 그 다음에 스타워즈의 그 많이 영감을 준 여러 가지 영화들 또 웨스턴 서부 영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영감을 줘서 적어도 서양인들이 생각하기에 일본에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서양인들이 생각하기에 구로사와 아키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태양별의 첸가이거 근데 첸가이거보다도 구로사와 아키라의 그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요. 첸가이거가 첸가이거는 이제 태양별이 하나인데 다른 영화도 있지만 구로사와 아키라는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말 그 영화를 만들 때마다 세계 영화사가 주목을 했거든요.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거의 모든 것이 드러난 작품이 란입니다. 근데 이제 란은 구로사와 아키라가 대부분의 시나리오를 자기가 직접 썼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 데리고 거기 뛰어나고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보셨겠지만 그 란의 장면들의 대부분을 스케치를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대로 찍었어요. 그대로? 네, 스케치가 이 사람 원래 화가를 지망했거든. 화가를 지망해서 란의 모든 장면 오늘 그 저 성 공격하나 이런 장면들 그런 장면들 다 스케치를 하고 집었었는데 그 구로사와 아키라의 모든 것이 드러난 작품이 란인데 이게 원래 그 일본 봉건 시대 다이묘 이야기인데 유명한 다이묘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장수하고 아들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가 그 사람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아들들이 나쁜 놈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리어왕에 착안하는 거예요. 이게 리어왕을 각색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구로사와 아키라가 셰익스피어 전문가라서 이미 그 전에 50년대인가에
햄릿을 일본식으로 각색한 영화도 만들었고 오. 맥베스 네. 또 일본식으로 예. 각색한 영화를 네. 만들어서 상당히 히트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서양 작가들의 이런 작품을 각색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재주였는데 지금 보시면 좀 완전히 그 일본식으로 맞아요. 맞아들이게 네. 만드는 네. 지금 재주가 뛰어나죠. 네. 근데 그런 각색한 영화에서도 워낙 스케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나는 물론 이 영화가 아주 오락 영화 이렇지는 않은데 그 전쟁 장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사에서 평가를 할 때 최고의 전쟁 장면이 뭐냐 고로사 아키라의 이 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 장면에서 그 총 쏘고 네. 이런 장면들이 정말 최고의 그 영화사에서 최고의 전쟁 장면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는 이건데 이거를 장면을 다 고로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의 그대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정서나 이런 건 우리가 좀 알고 있죠. 뭐 일본의 정서랑 우리의 정서랑 많이 다른 점도 많지만 비슷한데 그 원래 그 다이묘 이야기의 아들 셋인데 아들 세 놈들이 그 두 나쁜 놈들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리왕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리왕도 굉장히 비극적인 연극 작품인데 리왕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하지만 셰익스피어를 넘어서는 작품입니다. 그런 면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고로사 아키라가. 셰익스피어의 어떤 리왕의 그런 비극성을 뛰어넘는 작품이고 거기다 이제 불교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나 이런 것까지 저걸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전쟁 장면 아주 격렬한 전쟁 장면이죠. 그 성안 공격당할 때 보면 그 첩들이 서로 자결하고 뭐 이제 그게 일본. 그러니까 중국 영화는 칼싸움을 오래 하잖아요. 일본 영화는 뭐고 없어. 칼을 쓰건 총을 쓰건 한 방에 끝납니다. 일본 영화는요? 일본은 그 결투를 할 때도 네. 중국처럼 칼춤을 추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끝나.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근데 총도 그렇습니다. 총도 이거 보면 그게 아주 그 성 안에서 영감이 그 성 안에 있으면서 그 공격당하는 장면이 아주 절묘한데 그런 장면하고 또 한편은 뭡니까? 리왕의 비극적인 장면들, 그 미쳐가지고 광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섞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정이 착잡하지만, 야, 정말 동아시아에서 저런 걸 만들 수 있으니, 우리나라도 앞으로 정말 이런 걸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래야지 쓸데없이 그 말도 안 되는 영화 가서 영화 아카데미 상 타고 좋아했다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제대로 안 보시면 제목은 얘기 안 했어. 오늘 제목 얘기 안 했어. 교수님. 맞습니다. 맥베스가 거미의 성입니다. 거미의 성. 예.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를 각색하는데 아주 일본식으로 각색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이 구로사 아키라의 모든 면이 그 녹아든 영화라고 봐서 꼭 한번 보시고 그렇죠. 정말 꼭 그리고 우리가 또 공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서양 영화는 우리가 이제 워낙 익숙해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약간 우리랑 다른데 일본 배우 그런 것들은 우리랑 정서가 비슷한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 다른 말씀 제가 뭐 이런 헛소리를 오래 했는데 제 헛소리 다 필요 없고 오늘 영화를 꼭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교수의